당국이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 밝히지 않고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체포와 구금,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가급적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경남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굴을 섭취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FDA의 한국산 굴 리콜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앞으로는 과다 지급된 수혜금을 기존 10% 분할 상환에서 100% 회수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90대 아버지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머리에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체포와 구금, 추방이 잇따르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 밝히지 않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급적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과도 없고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IC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검거돼 취조를 받고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남성은 룩셈부르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C가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용됐습니다. IC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엔 영주권자인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혐의로 체포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엔 전문직 비자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됐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체포 및 추방이 잇따르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신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IC가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들의 등록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어제 IC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는 지난 9일 현재 총 46,269명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입니다. IC 구금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23,081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입니다. 구금시설 중에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11,18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루이지애나주 6,967명, 캘리포니아주 3,067명, 조지아주 2,475명, 애리조나주 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들의 등록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의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 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회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민자 추방 조치를 일시 중단하란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판사를 급진 좌파로 낙인 찍으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슬프게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임명한 이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문제 인물이자 선동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언급한 후 나는 그저 유권자들이 내게 바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사는 나를 출두하게 했던 다른 많은 삐뚤어진 판사들처럼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한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300명에 가까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항공기를 동원해 추방에 나서자 시급한 일은 아니라며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제동 이후에도 추방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위법 집행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주장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박성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두세 기가 넘는 시간 동안 탄핵이 사법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되어 왔다며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언급을 겨냥한 성명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은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 끔찍한 전쟁의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인 종식을 위해 빠르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천 명의 군인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평화협정에 대한 많은 요소가 논의됐다며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이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90분간 푸틴 대통령과 유선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종전 논의를 본격 개시하고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됩니다. 백악관은 지도자들은 흑해에서의 해상 정전 이행과 완전한 휴전, 영구적인 평화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은 물론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 공격을 멈추고 평화로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가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굴을 섭취한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사례가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FDA의 한국산 굴 리콜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FDA와 미국 각각류 위생협의회가 지난 11일 식당과 도매상에 한국산 냉동굴을 판매하거나 취급하지 말란 안전경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매 중단과 회수 대상은 작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통영에서 생산된 냉동 반각굴 제품입니다. 안전경보 조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업체 S사가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굴 제품은 최초 신고자인 S사에서 전량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총 660건으로 103개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껍질 굴, 한국산 144개의 포장이라고 쓰인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FDA는 제품이 타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에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산 굴 제품이 FDA의 리콜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11월 FDA는 최초로 대원식품이 유통한 한국산 생굴 및 냉동굴 제품을 13개 주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하는 등 이번이 6번째가 됩니다. FDA는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 식당과 소매업체에서 한국산 냉동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는 굴을 먹고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은 냄새와 맛이 변질되지 않아 소비자가 무심코 섭취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 위장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SSA가 앞으로는 과다 지급된 수혜금을 기존 10% 분할 상환에서 100% 회수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에 소셜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오는 27일부터 매월 수혜자들이 받는 체크에서 10%씩 상환하도록 하는 대신 한 번에 100% 회수하는 계획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100% 과다 지급금 회수가 수혜자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회보장국은 회수 금액을 개인이 매달 받는 금액의 10%로 제한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회보장국이 원래 규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일부 시니어들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급금 중 1% 미만의 금액이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됐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전체 1조 6천억 달러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5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사회보장국이 약 72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과다 지급이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00% 회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초과 지급금 환수가 7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오는 27일부터 초과 지급분에 대한 100%를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27일 이전에 초과 지급을 받은 사람들의 원천 징수율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보충 보장소득의 초과 지급 환수율도 10%로 변동이 없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90대 아버지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머리에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64세 남성 영송 씨와 92세 남성 윤송 씨가 각각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공식 사망 선고는 이날 오후 5시 10분에 내려졌습니다. 희생자 2명 모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머리에 총상으로 밝혀졌으며 92세 송 씨는 타살, 64세 송 씨는 자살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2명의 사망자는 부자지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아들 송 씨가 아버지를 총으로 쏘고 자신도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부자간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보고 살해 동기를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명령한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 중단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TA는 이와는 상관없이 통행료 징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너 리버 MTA 회장은 어제 맨해튼 혼잡 통행료 부과는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혼잡 통행료 시행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못 박은 시행 종료일 21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입장 표명입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맨해튼 혼잡 통행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면서 3월 21일까지 혼잡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고 뉴욕주 정부와 MTA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날짜가 다가오면서 통행료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데 MTA가 시행 지속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입니다. 리버 회장은 연방정부로부터 환경 영향평가 승인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이미 내려진 승인은 일방적 처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영향평가 철회 조치가 불법이라며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통행료 시행 중단을 명령하지 않는 한 통행료 징수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크리스티에서 어제 진행된 경매에서 한국 작품 28점이 팔려 낙찰 총액 440만 1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매에 나온 높이 45cm의 크기의 달 항아리는 경매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추정가가 180만에서 250만 달러로 책정됐지만 실제 낙찰가는 경합 끝에 283만 3천 달러에 미국인 응찰자에게 낙찰됐습니다. 달 항아리란 이름은 몸통의 중앙부가 달처럼 둥글다고에 붙여졌으며 큰 백자 항아리란 의미의 백자 대어로도 불립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경기 광주의 분원 관요에서 생산됐는데 미술계는 조선 후기 달 항아리 가운데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은 20여 점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15에서 16세기 조선시대 백자 청암해죽 문소호가 30만 2,400달러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LAX와 아시아나항공 측에 따르면 한국 시간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LA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204편의 엔진에서 조류 충돌 사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당시 비상 상황 없이 LAX에 정상 착륙했으나 이후 정비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경위와 기체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대체 항공편 투입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17일 밤 11시 출발 예정이던 LAX발 인천행 203편이 결항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지만 10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들 일부가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신분 도용 범죄를 통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백화점 등 대형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크레딧 및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한인을 포함한 일당이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개된 사기범 일당은 30세 한인 정현우 씨를 비롯한 6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훔쳐낸 신분 정보를 바탕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을 활용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뒤 대형 소매업체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크레딧카드와 계정을 만들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대형 소매업체들이 입은 피해가 최소 120만여 달러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내달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강화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7일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부과가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